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흔 부부가 함께 은퇴합니다. 가지고 왔고요. 김다연 지음 한겨레 출판입니다. 표지에는 5년 만에 40대 조기 은퇴에 성공한 금융맨 부부의 인생 리셋 프로젝트. 가진 돈이 많아서 가능했다. 노. 현실적인 저축과 생활비 계획만으로 취미, 여행, 공부까지 누리는 조기 은퇴를 실현했다. 예스. 모두가 도전할 만한 생활 밀착형 직장 은퇴 플랜, 5년간의 쓴맛 단맛 에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른 수업 천일 천독 시간에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돈이 정말 많아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가 사람마다 전부 각양각색으로 다른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약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경제적 자유, 즉 시간을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팔지 않는 은퇴가 조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여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이 책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은퇴를 설계하시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여행 후 은퇴 계획이 달라졌다. 우리가 다닌 회사는 3년을 근무하면 한 달의 안식 휴가를 주었다. 우리는 그 한 달을 꽉 채워서 세계여행 예행 연습을 하고 오자고 마음먹었다. 세계여행 갈 때 호주랑 뉴질랜드를 포함하면 동선이 좀 애매할 것 같네. 이번 기회에 미리 다녀올까? 좋아. 다시 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거기서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오자. 둘 다 예전부터 호주 울룰루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주인공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곳이다. 영화를 재미있게 본 것은 아니었는데 울룰루는 유독 기억에 남았다. 우리 함께 세상의 중심에 가보고 싶었다. 캠핑카를 빌려 울룰루가 있는 아웃백에서 열흘을 보냈다. 울룰루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트레킹 코스가 있었는데 한낮은 너무 뜨거워 트레킹을 하려면 오전 중으로 끝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린 아침 일찍 서둘러 길을 떠났다. 호주 중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바위산인 울룰루는 멀찍이서 바라만 봐도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이 느껴졌다. 이 웅대한 붉은 바위가 정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맞나? 의심스러웠다. 원주민들의 성소라고 하는데 원주민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신성시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다. 우리는 연신 놀라워하며 4시간 동안 울룰루를 크게 한 바퀴 돌았다. 호주 아웃백의 캠핑장에는 각양각색의 캠핑카와 사람들이 있었다. 거의 집이나 다름없이 모든 것을 갖춘 트레일러부터 직접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색감의 단출한 승합차들까지 캠핑카들의 기능과 생김새가 다양했다. 우리가 머물던 캠핑구역 뒤에는 마오이 캠핑카가 있었는데 거기엔 어느 백발의 노부부가 머물고 있었다. 부부는 각자 의자에 앉아 책을 보거나 함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건 우리가 꿈꾸던 은퇴 이후의 모습이었다. 사막 캠핑이 힘들 줄로만 알았는데 만족스럽네. 다시 와도 좋을 것 같아. 어젯밤에 본 은하수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우리도 저 노부부처럼 나이 들어서 다시 오자. 그때는 마을을 빌릴 수 있으려나? 그럼 우리 은퇴자금 많이 모아야 할 텐데. 특별한 계획 없이 머물며 보냈던 한 달 여행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았다.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으면 하루 더 머물렀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훌쩍 떠났다. 여행에 지칠 때쯤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세계여행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2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 장기간 비워둘 수는 없으니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야 하고 여행 중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도 필요한 것이다. 집을 정리하고 떠나면 돌아와도 쉴 곳이 없다. 한 달의 여행이 만족스러웠던 우리는 여행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계여행은 우리 인생의 큰 목표처럼 느껴졌었다. 그러나 이 여행 후 우리는 세계여행이라는 타이틀에 시큰둥해져 버렸다.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2년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우리의 전체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다. 세계여행이라고 목표를 이루고 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긴 시간 동안 허무에 빠지지는 않을까? 세계여행을 결정한 이후에도 난 내심 염려하고 있었다. 세계여행을 2년간 연속해서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고 싶은 도시를 정해서 한두 달씩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도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는 은퇴보다 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여행은 은퇴 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간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온 후 이 생각에 점점 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둘러 세계 여행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천천히 여행의 여유를 즐기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바뀌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은퇴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얼마면 될까? 결혼 이후 돈 관리는 내 담당이었다. 난 투명하게 가게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생활비 지출 내역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공유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가 사적으로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별 관심이 없었다. 남편은 오직 이번 달에 하이패스 요금 얼마 나왔으니 이체해줘. 우유랑 식빵 없길래 내가 사놨어. 얼마 보내줘. 등 생활비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본인이 썼을 때 제대로 돌려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난 간혹 생활비로 사기로 했던 옷이나 화장품을 내 용돈으로 살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너도 그런 건 철저하게 생활비로 해 라며 내가 열심히 작성한 가계부보다는 각자의 용돈 관리에 더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남편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가계부는 은퇴 후 필요 예산을 정리하려니 드디어 빛을 발했다. 우리는 가계부에 기록한 지출 내역을 살펴보며 월 변동 지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맞벌이라 한 달 수입이 적지는 않아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물건을 살 때 가격은 보지도 않고 사고 싶으면 사 하며 살았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집어들고 결제를 할 때서야 이렇게 비싼 거였나 하고 후회할 때도 있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충동 구매하는 일도 잦았다. 식사도 거의 외식을 했다. 몸보신해야 하니까 소고기 먹자.
오늘은 월급날이니 소고기 먹어야지. 힘든 하루였으니 소고기라며 그 비싼 걸 자주도 사 먹었다. 지출한 개별 항목들을 살펴보니 은퇴 후 줄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충동구매의 흔적인 기타 구입 비용은 100만 원 이상 절약 가능할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면 집밥 먹는 비중이 늘어날 테니 외식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거의 외식을 했는데도 장보기 비용이 58만 원이나 되는 건 매일 자기 전 맥주 한 잔을 하는 외식의 비용이었다. 은퇴하면 술도 좀 줄여야겠다. 정리하면서 단 한 가지 다행이다 싶은 건 불필요한 쇼핑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 보면 생활비 지출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출이 적었던 달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다. 가계부 세부 내역을 보면서 은퇴 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남겼다. 그렇게 계산한 월 변동 지출 내역에 고정 지출 비용을 더했다. 항목별로 정리한 생활비 계획을 보면서 더 줄이거나 늘릴 예산이 없는지 남편과 살펴보기로 했다. 한 달 용돈을 인당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줄인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본 남편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각자 쓰는 교통비, 통신비 등을 생활비에 포함해서 둘 다 용돈 50만 원을 다 쓸 일이 없었다. 또 은퇴 후에는 혼자 있을 때 쓰는 비용만 용돈으로, 둘이 같이 쓰는 비용은 생활비로 구분하기로 했다. 나는 회사에 가지 않으니 용돈 10만 원도 충분할 거라고 설득하긴 했지만 한동안 남편과의 용돈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결혼 전부터 양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도 있었다. 월급을 받을 때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은퇴 후 예산을 계산해보니 꽤 큰 돈이었다. 은퇴하면 부모님 용돈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에이, 그건 아니지. 일찍 은퇴하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남편의 말에 부담되지만 부모님 용돈도 포함하기로 했다. 남편은 철없어 보이다가도 어른 같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최종 정리한 한 달 생활비는 한 달에 250만 원이었다. 은퇴 후 생활하다 보면 세부 지출 내역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은퇴 후 생활비 증가 추이를 생각해보니 지금으로부터 40년 후 생활비는 월 20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계산한 생활비에는 그때는 더 이상 지출하지 않을 국민연금 비용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40년 뒤에도 지금 계산한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다. 은퇴 후 남편은 9년, 난 15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계산해보면 생활비로 대략 4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활할 4억 원을 마련한다면 계획대로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 선택한 이직. 사서 걱정하는 편인 나는 은퇴 자금이 늘 불안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너무 딱 맞춰서 계산한 것 아닌가 싶었다. 남편이 안심시켜주면 괜찮아졌다가도 혼자 있을 때면 불안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우리의 자산은 대부분 집에 묶여 있었다. 대출을 최대한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여유 자금도 많지 않았다. 은퇴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내가 더 오래 일하거나 돈을 더 받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 당시 우리가 다니던 직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은 늘 즐거웠다.
하지만 한 동료 때문에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편두통이 점점 심해졌고 도통이 있는 자리가 부어올랐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분명 이상한데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일시적인 증상인가 보다 했다. 이어서 가끔 숨을 쉴 수 없는 증상까지 생기자 깨달았다. 그냥 지나가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원인을 깨닫고 나서 부서 이동이나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 그래도 은퇴자금 때문에 불안했는데 부서 이동보다는 이직이 나을 것 같았다. 이미 글로벌 전자 회사에 이직했다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온 전력이 있었기에 이직에 대해서는 남편의 걱정이 많았다. 어차피 곧 은퇴할 텐데 이직하면 너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들 거야.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도 받는 스트레스인걸? 어차피 스트레스 받으며 일할 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이제 연봉 협상의 단계만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 난 한 번도 연봉을 협상해 본 적이 없었다. 협상한다 해도 금액에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야 했다. 우리의 은퇴 자금이 걸린 문제였다. 연봉 협상을 잘하는 동료에게 협상 스킬에 대해 물었다. 동료는 내가 왜 연봉을 더 받아야 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의 복지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이전 회사에 남아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금전적으로 보상해달라는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직할 회사로부터 연봉 내역서가 도착했다. 연봉을 약간 올려주긴 했으나 현재 직장에서도 연말에 연봉 협상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 굳게 결심한 대로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내가 연봉을 더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적어서 메일을 보냈다. 회신이 올 때까지 괜히 긴장됐다. 연봉은 더 못 올려주니 있던 곳에 그냥 계세요 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냥 오케이 할 걸 그랬나 싶었다. 아직 회사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봉 협상 잘 될 것 같아. 엄마가 꿈을 꿨는데 멧돼지 2마리가 들어오더라니까. 신기하게도 그날 회신 메일이 왔다. 그들은 처음 제시한 연봉에서 200만 원이 오른 금액을 보내왔다.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협상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답장을 보내버렸다. 멧돼지 2마리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야? 남편과 웃으며 얘기했다. 엄마의 꿈은 소박하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잘 맞아 떨어졌다. 이직한 회사는 연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들었던 곳이다. 은퇴자금 계산 시 없었던 인센티브다. 이대로 몇 년 더 일하면 은퇴자금에 여유가 생길 것 같다. 인센티브를 생각하니 남편이 먼저 은퇴하고 남 몇 년 더 일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심되었다. 오늘 40 부부가 함께 은퇴합니다.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특히 현실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모아야 은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불안을 겪는지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니 시간을 보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을 소소한 에세이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적인 은퇴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